자, 제가 간단하게 사각형 몇 개를 그릴 겁니다. 렉탱글, 골뱅이 30,30, 카피, 대각선으로, 역시 대각선으로요. 그 다음에 어레이 한 4개만. 자, 맨 끝에 거 하나 지워보죠. 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치수 기입을 설명할 건데요. 여기 홈 탭에 보시면 홈 탭에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항목, 바로 여기가 치수 기입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치수 기입에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부족해요. 어디로 가시냐면 이제는 어노테이트 탭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요. 텍스트를 쓸 때 여기 어노테이트 탭이 있었고요. 바로 여기 디멘전과 지시선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 리본 메뉴의 탭을 이렇게 3개는 바꿔야 됩니다. 홈, 인서트, 어노테이트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그 중에 여기 중간에 있는 디멘전과 리더 부분입니다. 이렇게 눌러보시면 내용이 몇 개 더 나올 거예요. 자, 그 중에 제가 적어놓은 내용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dim 라이너, dim 얼라인, dim 앵글러, dim 아크 랭스, dim 라디어스, dim 다이아메타, 조그드, 오디네이트 등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보통은 디멘전 같은 경우는 단축키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리본 메뉴를 많이 씁니다. 먼저 라이너입니다. 치수는 내가 지정한 두 점 사이의 거리 혹은 반지름 혹은 지름 또는 각도 등을 표시하는 것, 그게 치수입니다. 점 2개가 필요해요. dim 라이너를 시작하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퍼스트 익스텐션 라인 오리진, 뭐 익스텐션 라인 즉 원점이라는 건 모르겠습니다. 아니 연장선, 보조선이라고 읽는데 이게 뭔지는 몰라요. 하여튼 일단 찍어봅니다. 클릭하고 세컨 익스텐션 라인 오리진 클릭합니다. 그러면 좌우로 이렇게 수직선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요거를 치수 보조선이라고 합니다. 요걸 치수 보조선이라고 해요.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의 원점,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의 원점.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치수선의 위치. 바로 이렇게 수평으로 가는 이 선을 치수선이라고 합니다. 이 치수선의 위치를 클릭해주면 끝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라이너, 그 다음에 보시면 셀렉트 오브젝트라는 게 있어요. 엔터, 그리고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끌려 나옵니다.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치수를 기입하는 방법이 2가지예요. 보세요. 지금 라이너잖아요. dim 라이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직선을 선택하면 치수가 수직으로, 수평선을 선택하면 치수가 수평선으로 이렇게 끌려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수직선을 2점 찍으면 수직선으로 그릴 수 있고요. 수평선으로 2점을 찍으면 수평선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리게 되면 오로지 수평과 수직으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수평과 수직으로만 나오는 것, 이게 dim 라이너입니다. 자, dim 라이너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러면 옵션들이 이렇게 6개가 나오는데 이렇게 딱 절반을 자르세요. 문자와 문자의 각도입니다. m텍스트, 텍스트 2개는 문자고요. 앵글은 각도입니다. 이 문자에 대한 각도예요. 예를 들어서 m텍스트 그러면 여러 줄 쓰기가 됩니다.
이렇게요. 글자 여러 줄 쓰기가 됩니다. 이건 M텍스트예요. 그에 비해서 텍스트는 한 줄 쓰기입니다. 이렇게 한 줄 쓰기입니다. 한 줄 쓰기. M텍스트일 때와 텍스트일 때 이렇게 문자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을 다시 수정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텍스트 에디트 기억나시죠? 텍스트 에디트. 아이고, 한영이네. 텍스트 에디트, 그 다음에 클릭하시면 글자 내용 수정 가능합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자, 내용 수정 됐나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요. 원래 숫자로 표시하고 싶어요. 원래 숫자로.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소괄호라고 하죠? 소괄호 2개 치면 됩니다. 다시 볼까요? 글자는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수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Shift 키 누르고 쉼표, 마침표. 바로 이거요. 우리 보통 이렇게 쓰죠. 이렇게요. 이렇게 쓰면 원래 숫자가 나옵니다. 기본적인 값 있죠? 기본값이 나옵니다. 보시면, 자, 이번엔 딥 라이너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클릭했습니다. 이때 호리젠탈 버티컬, 아니 앵글부터 볼까요? 앵글은 이 치수 문자의 각도를 회전시키는 겁니다. 45도. 그러면 치수 문자가 45도 회전된 거 보이시죠? 앵글 0도. 앵글 90도. 문자가 회전됩니다. 앵글 0도. 자, 한번 해보실까요? 라이너, 트림. 자, 딥 라이너 대각선으로 이렇게 클릭합니다. 그러면 치수가 이렇게 수평, 수직으로 자동으로 뽑혀 나오죠. 이때 호리젠탈을 누르면 그냥 무조건 수평으로만 치수가 뽑혀 나옵니다. 다시 볼까요? 라이너, 버티컬. 그러면 치수가 무조건 수직으로 뽑혀 나옵니다. 다시 볼까요? 로테이트. 그러면 내가 지정한 각도, 내가 각도를 이렇게 지정해 줍니다. 그럼 그 각도대로 치수가 뽑혀 나오게 됩니다. 이게 호리젠탈, 버티컬, 로테이티드입니다. 이 로테이티드는 조금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요건 종종 사용합니다. 라이너에 로테이티드를 응용한 게 바로 이 예제입니다. 이 예제예요. 정투상에 가면 26번 게시물에 가면 요런 예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예제가 하나 있어요. 자, 요건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얼라인이라는 치수가 있습니다. 얼라인은 똑같아요. 이렇게 기울어진 부분에 치수입니다. 얼라인, 이렇게 기울어진 부분에 대한 치수를 끄집어내는 게 얼라인입니다. 그럼 도대체 차이가 뭐냐 그러면, 라이너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클릭하면 수평이나 혹은 수직으로 치수를 끄집어내는 데 비해서 얼라인은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기울기라는 얘기죠. 대신에 이렇게 수평으로 치수를 기입하면 수평으로, 수직으로 치수를 클릭하면 수직으로 뽑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은 이렇게 기울어진 치수입니다. 기울어진 치수예요.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앵귤러라는 것이 있습니다. 앵귤러는 각도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앵귤러를 씁니다. 앵귤러는 두 점을 클릭하시면 돼요. 선 두 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 두 개를 클릭하면 해당 선 사이의 각도가 나옵니다. 다시 보세요. 각도가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보세요. 각도 나오나요? 네, 이렇게 네 방향으로 치수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앵귤러입니다. 보시면 선을 두 개를 지정했는데 방향이 네 개로 해서 나오게 돼요. 나는 이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한 번에 이만큼의 각도를 표현하고 싶어요. 이럴 때도 앵귤러를 사용하는데 이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엔터 칩니다. 아무것도 선택 안 해요. 대신에 원점, 첫 번째 점, 그 다음 두 번째 점, 이렇게 각도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점 3개를 클릭해 주시면 이와 같이 방향 2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앵귤러 그냥 엔터 칩니다. 엔터를 누르세요. 그러면 앵글 포인트가 나오죠.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맞나요? 다시 볼까요? 원점, 원점, 그 다음 첫 번째 방향, 그 다음 두 번째 방향. 그러면 이와 같이 각도가 뽑혀 나옵니다. 이렇게 호 하나하고 원 하나를 그렸습니다. 앵귤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도 뽑혀 나와요. 호의 경우에는 각도를 한 번에 클릭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여기 아크 랭스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아크 랭스가 현의 길이입니다. 아니, 호의 길이입니다. 아크 랭스 호의 길이에요. 자, 현의 길이와 호의 길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었죠? 아크 명령어에는 현의 길이고 여기 나와 있는 아크 랭스는 호의 길이입니다. 호 둘레의 길이에요. 이렇게 호 둘레로 가는 호 둘레의 길이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둘레로 가는 길이를 말하고요. 현의 길이는 얼라인으로 뽑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현의 길이. 자, 한번 해보실까요? 라디어스입니다. 라디어스는 반지름 치수예요. 원을 이렇게 클릭해주면 원에 대한 반지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와 바깥쪽으로 들어갔을 때입니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와 혹은 바깥쪽으로 나갔을 때 이런 식으로 치수 기입이 일어납니다. 자, 서클 반지름 15. 그 아래로 내려가면 다이아메타 있어요. 그래서 원을 클릭해 주면 자, 원의 지름이 이렇게 표시됩니다. 자, 근데 여기 네모 삼각 30이라고 숫자가 나오죠. 이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거. 한글이 깨져서 그래요. 제가 그 문자 설명하면서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자, 스타일 명령을 실행하시면 기본 글꼴이 아리얼이죠. 네. 굴림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특수문자가 나와요. 특수문자 지원 안 되는 거죠. 아리얼은 특수문자가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특수문자가 제대로 지원이 되는 서체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호를 그릴 건데요. 되게 크게 그릴 겁니다. 아크 시작점, 중간점, 끝점. 자, 이동해 보죠. 자, 이렇게 이동해 놨습니다. 호가 큰 경우에는 원이나 반지름 같은 경우, 특히 반지름 같은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중심점이 너무 멀리 있어서 이걸 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멀리 나옵니다. 그래서
딤 조그드는 뭐냐면 조그가 당기다란 뜻입니다. 당기다인데 내가 중심점의 위치를 임의로 당겨서 치수를 표시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그드 한 다음 홀을 클릭하고 중심점의 위치를 내 마음대로 지정해 줍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번개 표시가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심점은 저 아래에 있는데 너무 멀어서 표시할 수가 없으니 내가 중심점을 다시 정의하고 이렇게 당겨왔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보시면 이렇게 원에 대해서도 있지만 선에 대해서도 조그라인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전에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자, 라인을 제가 이렇게 길게 그렸습니다. 옵셋 20mm, 너무 크다. 옵셋 10mm, 라인 옵셋 100mm, 트림 자, 랭슨 델타 5mm. 얘는 중심선입니다. 자, 챔퍼 디스턴스 2mm, 라인 자, 이렇게 생긴 봉이 있습니다. 봉이에요. 근데 이 봉이 너무 길어서 제가 잘랐습니다. 이거 아크로 그린다고 했었습니다. 시작, 끝, 다이렉션. 시작, 끝, 다이렉션. 미러, 카피. 자, 다시 카피. 적당히 이동.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건 삭제. 트림으로 이렇게 지웁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너무 긴 거예요. 봉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철 손잡이에 보면 봉이 달려 있죠. 버스 손잡이에 봉이 있죠. 그 봉을 설계할 건데 너무 긴 거예요. 이걸 다 표현하면 이 폭이 표시가 안 되는 거죠. 너무 길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설계자가 중간에 싹 잘라요. 그리고 당겨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시해요. 너무 길어서 내가 중간에 잘랐습니다. 그리고 당겨왔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치수 기입을 이렇게 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mm입니다. 가 아니죠. 훨씬 더 길어야 되는 거죠. 내가 임의대로 당겨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000mm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임의대로 이걸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번개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번개 표시로 만들어줘요. 자, 요건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어넌테이티브에 보시면 바로 여기 디멘전의 사각형 보이시죠? 제일 첫 번째 바로 얘입니다. 번개 표시 그림이 있을 겁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치수를 눌러주세요. 치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치수 위에다 이렇게 하면 여기 5스냅이 걸려요. 그래서 엉뚱한 데 들어갑니다. 내가 원치 않는 데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일단 선택한 다음에 뺍니다. 5스냅이 안 걸리도록. 5스냅이 안 걸리도록 빼요. 그 다음에 클릭. 그러면 내가 클릭한 그 자리에 이렇게 번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야 치수를, 아니 오브젝트를 중간에 자르고 쭉 당겨왔습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그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원에 대한 중심점을 당겨오는 조그가 하나 있고 이렇게 길이를 당겨오는 조그가 하나 있고. 자, 그리고 오디네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네이트는 원점 좌표란 뜻입니다. 요거는 특별히 쓰는 데가 따로 있어요. 금형 설계할 때 이런 형태의 치수 기입을 많이 합니다. 치수기를 그러니까 도면을 그릴 때 절대 좌표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 좌표로 치수를 보여줍니다. 공간이 좁으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뽑아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지 않고 공간이 넉넉하면 그냥 일자로 이렇게 뽑아냅니다. 이런 식으로 뽑아내요. 치수를 이렇게 뽑아내는 걸 말합니다. 그럼 무슨 뜻이 돼요? 여기가 절대좌표 0이고 여기가 절대좌표 30입니다. 0,30이군요. 여기가 절대좌표 60이고 여기가 절대좌표 60이고 여기가 절대좌표 90이고 여기가 절대좌표 30이고 이렇게 치수를 x, y로 넣는 것, 이걸 오디네이트라고 합니다. 이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금만 기다려 보면 금형판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그 핸드폰 케이스라든지 이런 플라스틱류 케이스 있잖아요. 이런 거 만드는 틀을 금형이라 그래요. 이 금형에는 얘의 모양이 들어있지만 얘를 같이 움직이는 여러 장의 판이 있어요. 보통 한 6장 정도가 같이 이렇게 움직였다 내려왔다 해요. 그럼 이 가이드를 맞추기 위해서 구멍을 여러 개 뚫어 놓고 그 가이드를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치수를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합니다. 이건 금형 설계 쪽에서 써요. 일반적으로 이런 치수 기입은 잘 안 하고 금형에서 좀 치수 기입을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요건 그냥 한 번씩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바로 요 부분이요. 컨티뉴어스하고 베이스라인이라는 치수가 있습니다. 컨티뉴어스하고 베이스라인은 단독으로 못 만들어집니다. 단독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어떤 치수가 있어서 거기에 그 치수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치수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치수가 하나 있어야 돼요. 자, 라이너로 했습니다. 첫 번째를 여기 찍었어요. 첫 번째 보조선 여기 찍고 두 번째 여기 찍을 겁니다. 이렇게요. 자, 치수를 뽑아낸 거 맞죠? 자, 컨티뉴어스는 뭐냐면 이 연속 치수라고 합니다. 치수가 이렇게 연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연속해서 나오는 치수를 컨티뉴어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두 번째 보조선에서 치수가 나옵니다. 두 번째 보조선에서 치수가 뽑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클릭한 다음 컨티뉴어스를 누르면 이렇게 치수가 그냥 다이렉트로 쭉쭉 뽑혀 나옵니다. 어떤가요? 치수 기입이 굉장히 편하죠? 만약에 이걸 일반으로 했다면 이렇게 해야만 했었습니다. 위치도 맞춰야죠.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 다음 위치 맞추고. 그런데 그냥 컨티뉴어스를 하면 어떻게 해요? 끝점만 맞춰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치수 기입이 이렇게 쉽게 만들어집니다. 치수를 기입할 때요, 제가 거꾸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기를 첫 번째로 하고 여기를 두 번째로 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나오죠. 치수가 여기서 뽑혀 나오겠죠. 나는 이쪽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럴 땐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셀렉트 기능이 있습니다. 셀렉트 버튼 누르시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치수를 기입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내가 이렇게 치수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한 게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얘가 기억을 못해요. 바로 치수선을 선택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냥 치수선 선택해 주시면 이어서 치수가 쭉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제가 똑같이 여기를 첫 번째로 찍고 여기를 두 번째로 찍었습니다. 눌러보시면 베이스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는 기준선이에요. 여기는 치수 하나가 기준이 돼서 치수가 이렇게 커져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쭉 치수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걸 말해요. 선 하나가 기준이 되는 거죠. 역시 얘는 첫 번째 보조선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베이스 라인을 누르면 이렇게 첫 번째 보조선이 기준이 돼서 치수가 쭉 뻗어나가는 것, 이게 베이스 라인입니다. 자, 베이스 라인도 한번 해보시죠. 베이스 라인은 문제가 있습니다. 요 간격이 너무 좁다는 사실인 거죠. 요거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 바로 여기 있는 옵션입니다. 간격 조절하기예요. 간격 조절하기. 얘가 어저스트 스페이스인데 제일 먼저 기준이 되는 치수를 선택하고 엔터 안 칩니다. 나머지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요 사이 간격이 얼마냐 이거죠. 여기다 숫자를 씁니다. 보통 이렇게 치수선과 치수선 사이의 간격은 8mm에서 10mm 주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작게 주는 스타일이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글씨도 작게 줘요. 그래서 한 6mm 주는데 저처럼 작게 주는 사람도 있어요. 6mm 정도 주는 사람도 있고 한 넓게는 10mm까지 주기도 합니다. 자, 8mm 줘보죠. 간격이 넓어진 거 맞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주시면 돼요. 라이너, 그 다음 컨티뉴어스, 그 다음 다시 베이스 라인, 엔터 누르고 기준선 다시 잡아주고, 다시 컨티뉴어스, 다시 베이스 라인, 이런, 다시 컨티뉴어스, 다시 베이스 라인,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선택하고 나머지 쭉 선택합니다. 엔터, 8mm 엔터. 그러면 이렇게 치수 기입이 쭉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습들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 치수 하나 정하고 컨티뉴어스와 베이스 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치수 기입 넣는 연습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치수 기입을 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치수선이 중간에 이렇게 교차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교차할 때가 있어요. 자, 요거 지워볼까요? 자, 교차된 거 맞죠? 이럴 때 여기 세 번째 요 아이콘을 쓰시면 됩니다. 딘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브레이크예요. 자, 통과할 거, 끊어질 거. 아이고, 거꾸로 들어갔네. 다시 볼까요? 끊어질 거, 통과할 거. 그럼 치수가 들어가나요? 중간에 치수선 끊어졌죠? 다시 볼까요? 끊어질 거, 통과할 거. 세로선을 먼저 선택하고 가로선을 두 번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치수를 중간에 끊어줍니다. 끊어준다고 해서 분해한 게 아니에요. 이게 얘가 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디멘전을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있어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치수가 몇 개 더 나오는데 그 중에 이렇게 3개요. 제일 오른쪽부터 설명드립니다. 요거부터. 얘가 뭐냐면 오빌크입니다. 오빌크가 뭐냐면 기울기란 뜻입니다. 이렇게 치수선을 그렸습니다. 오빌크 누르고 선택하고 엔터. 각도 30도. 기울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얘는 어디다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중심선을 이렇게 제가 그렸습니다. 그 다음 라인, 아니 옵셋부터 할까요? 옵셋 15mm, 옵셋 10mm, 라인, 옵셋 30, 선이 이렇게 교차되게끔요. 그러면 필렛으로 선 정리하고요. 자, 이렇게요.
이게 뭐냐면 바로 원뿔을 말합니다. 정투상을 놓고 보면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원뿔인 경우 이해되시나요? 원뿔인 경우 얘가 이렇게 90도 이렇게 돌아가면 원뿔로 생긴 거죠. 제가 이걸 90도로 눕혀 놓은 겁니다. 이런 경우 치수 기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라이너, 다시 라이너. 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바로 오빌크가 되는 겁니다. 오빌크 30도 이렇게요. 원뿔처럼 이렇게 생긴 걸 테이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쪽은 넓고 한쪽은 좁은 거예요. 이게 테이퍼진 겁니다. 경제 용어에서도 테이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요는 몰리고 나가는 출구는 작고, 이럴 때 테이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테이퍼진 부분에 대한 치수 기입을 할 때 오빌크를 줍니다. 이게 딤센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심선 마킹 명령어예요. 누르면 이렇게 중심선이 마킹이 됩니다. 이 중심선 마킹의 크기를 변경하는 건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누르면 중심선이 이렇게 마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왼쪽에 있는 게 톨러런스, 즉 공차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공차가 무슨 뜻이냐면 허용치란 뜻입니다. 허용치를 공차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팔려고 합니다. 근데 제품의 크기가 100mm예요. 예를 들어서 가로 세로 100mm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기계로 만들더라도 항상 100.000000mm가 나올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거는 100.1mm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건 99mm가 나올 수도 있고 좀 심하면 98mm나 102mm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판단을 해줘야 돼요. 어떤 건 양품이고 어떤 건 불량품이 되는지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0mm를 기준으로 0.1mm 플러스 마이너스 0.1mm는 양품으로 내가 팔겠고 그 범위를 넘어가 버리면 이건 불량품이라 팔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금 제가 말한 플러스 마이너스 0.1mm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게 공차입니다. 허용치예요. 이렇게 설계자는 이 허용치를 늘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얼마까지 허용할 것인가? 0.1mm를 허용할 것인가? 혹은 0.01mm를 허용할 것인가? 근데 이거는 제가 이야기해 드린 건 이건 치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치수공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쟤는 기하공차라고 합니다. 기하공차. 즉 원이 얼마나 진원인가 혹은 두 개가 얼마나 수직으로 만나나 원통이 얼마나 동그랗게 생겼는가 얼마나 평면인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걸 기하공차라고 해요. 그래서 치수공차 넣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기하공차고 하나는 치수공차입니다. 그 중에 여기 있는 건 기하공차예요. 이거는 이제 기계 쪽에서 전문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쓰는 겁니다. 눌러보시면은요, 제일 먼저 심볼이 나옵니다. 어떤 기하학적인 요소가 뭐냐 이거죠. 중심이 맞느냐, 아니면 진원이냐, 혹은 원통이냐, 진직이냐, 혹은 직각이냐, 혹은 평면이냐, 혹은 흔들림이냐, 혹은 원주 흔들림이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이건 기계 하시는 분들만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각도입니다. 이게 직각도예요. 그러면 두 개의 선이 직각을 이루어야 된다는 뜻인데 그 오차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오차 범위를 여기다 적어줍니다. 0.25mm. 그러면
25mm가 아니고 0.25도겠죠. 90도에서 0.25도는 허용해 주겠고 그 이상 벗어나면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때 데이텀 1, 데이텀 2, 데이텀 3이 있습니다. 데이텀이 기준면이란 뜻이에요. 내가 지정한 기준면을 기준으로 이 수직선이 0.25도 오차 범위를 벗어나지 마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케이 하면 이렇게 써지게 돼요. 얘가 기하공차입니다. 옛날엔 형상공차라고도 했었어요. 형상공차 혹은 기하공차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 전체가 옵셋 280, 옵셋 400, 트림, 자 조인, 옵셋 100, 자 트림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두 개는 중심선입니다. 자, 중심선 넣었고요. 그 다음 원래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X라인 앵글 30도, 옵셋 100mm, 옵셋 120mm, 트림. 자,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에 치수를 넣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얼라인을 쓰는 방법인데요. 자, 얼라인을 이용하면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치수가 안 맞습니다. 이렇게 치수가 안 맞게 들어가요. 치수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옵셋 100mm 가상으로 하나를 더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치수가 제대로 이렇게 뽑혀 나오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로 이렇게 치수를 거꾸로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 얘 지워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치수가 만들어지겠죠.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자, 라이너를 이렇게 빼요. 이때 로테이트 30도. 그러면 치수가 빠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 다음 컨티뉴어스 어떤가요? 얘가 훨씬 더 쉽죠. 자, 요 도형을 저처럼 그려서 치수 기입해 보세요.